Hello. 수용에 대한 시장이 커지면 이런 수용과 보상, 딱지의 발생이 어떻게 일어나지는가 이걸 보는 거죠. 여러분 딱지란 얘기는 아시죠? 흔한 말로 딱지란 얘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딱지. 근데 이 딱지에 대한 흐름을 잘 보면 돈이 보이는데 이걸 여러분 다 배워도 마지막에 제가 던지는 답에는 답을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빙산의 일각이 뭘 얘기하느냐? 배가 가는데 빙산이 보이면 조그만 빙산이 보일 때 7분의 1이 빙산이에요. 7분의 6은 물속에 있어요. 오래된 이 선원들은 빙산이 딱 보이면 배를 크게 돌아서 가요. 이게 뭐냐? 아주 조그만 빙산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밑에는 엄청난 구조에 뭐요? 얼음덩이가 있어서 근처에 가까이 가면 밑에가 부딪혀버려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 대한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는 오늘 제가 수업을 하지만 얘들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이 하위 구조의 내용을 완전히 알기 전에는 오늘 배운 걸 차라리 잊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공개 특강만 전문적으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무례한 거죠. 그러고 갔는데 나중에 막 어떻게 연락이 와요. 교수님 특강 들은 거 보고 이번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때요? 안 맞아요. 이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래서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왜 안 했느냐? 아니 공개 특강 2시간 동안 그 많은 적을 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신이 아니에요. 다만 저 빙산 부분이 제대로만 맞춘다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는 보여드려요. 하지만 이거를 보고 특강 듣고 투자한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받는가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딱지치기 수용과 보상하는데 좀 빨리 갈 건 빨리빨리 가고 조금 더디 갈 건 더디 가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만 되나? 여러분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에 손실보상이 있는데 공익사업에 대해서 공용 수용을 하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런 보상을 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한 내용에 따른 얘기 중에 두 번째 이주대책의 수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익사업으로 내가 땅을 수용당했다면 이 사람 보상금 받고 끝나지만 집을 수용하였다면 이 사람은 집에 대한 보상받지만 삶의 거주 공간을 잊어버린 만큼 생활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게 법정보상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LH에 가보면 택지정보, 보상정보에 대한 지침이 나오는데 이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주자 택지, 협의 택지, 생활대책용지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주자 택지 공급 나와서 이주대책 기준일에 즉 예정지구 지정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 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주군 내 적법한 건물에 거주해서 소유한 자에게는 한 필지에 대한 얘기를 주느냐, 한 필지 세대에 주는데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얘기를 줍니다. 공급 가격은 조성 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가격을 준다. 요건 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공급계약 체결이 1회 한해서 명의 변경 가능하다. 그리고 택지개발 단독주택용지가 조성될 경우에 한해서 공급된다. 자, 이제 절 보세요. 이런 얘기합니다. 쉽게 지금 현재 이주대책 기준일 만약에 여기 요 앞에 여러분 지금 창문 건너 저쪽 땅 저기가 인덕원을 안양시에서 IT밸리로 개발을 해요. 그럼 IT밸리로 개발하는 게 저쪽에 있는 저 인덕원 고등학교에서부터 쭉 와서 여기까지가 개발이 되는데 여기에는 집이 딱 2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수용당하면 보상을 받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들은 보상받았지만 내가 여기 생활근거를 상실했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자는 얘기죠. 그럼 이들은 여기 보는 것처럼 요 앞에 단독주택 부지가 조성된다. 즉 여기 있는 단독주택 건설 용지가 공급됐다면 이들은 그곳 땅을 줘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권리를 주느냐. 단독주택 용지를 조성 원가에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준다는 얘기죠. 자, 얘기를 바꿔볼게요. 절 보세요. 여러분 요 앞에 보상 얼마 줄까요? 많이 줘봐요. 요 앞에 보상 얼마 줄까요? 요 앞에 땅, 농지 같은 거 많이 줘야 300 정도 줄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300에 여기 앞에 땅을 수용했는데 뭐 기반시설을 깔고 뭐하고 하면은 다 조성원가 단독주택 부지가 만들면 그 단독주택 부지가 만들어진 조성원가가 800이라면 이들은 800에 이걸 살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죠? 아니요. 800에 거기에 상하수도 인입비용을 뺀 비용으로 사니까 한 700 정도에 산다고요. 이해되죠? 그러면 인덕원 사거리 앞에 여기가 나중에 일반 주거가 된다면 이 앞에 일반 주거가 지금 얼마 하느냐? 3천 정도예요. 인덕원에 있죠. 3천 정도를 800에 산다면 100평을 준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들은 얻게 되는 권리 이득이 얼마일까요? 계산 안 되죠? 3천에 100평이면 얼마? 30억. 이해되죠? 요거를 700 정도에 산다면 얼마? 7억. 23억의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에이, 설마 과천 보금자리 여기 보세요. 여기 딱지가 6년 전에 진행된 시리즈가 그래요. 여기가 시세는 2천만 원 훨씬 넘어가는데 거기 조성 원가에 따라서 700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딱지값이 어떻게 10억이 붙었잖아요. 이해되죠? 여기는 인도원은 거기보다 일반 주거지역 땅값 더 비쌀 겁니다. 역세권이 3풀 역세권이잖아요. 이해되죠? 여기 앞에 만약에 수용당한다고 할 때 보상가를 내줄 때 앞으로 3풀 역세권 낸다고 비싸게 보상 안 해줘요. 현재 이야기로 보는데 도로에 접한 건 500 보고 안쪽은 어떻게 해요? 200 봐요. 그럼 대충 어바웃 따지면 300 정도 보상 나오더라고요. 그럼 300 정도의 조성원가 따져보면 신도시 만들 때 공원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 따져봐도 조성원가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안 넘습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그들은 집을 갖고 있다. 대박이죠. 정리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수용 보상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하면서 단독주택지 확보하는 거로 두 마리 토끼 잡는 그런 아이템이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공시지가는 세금 걷는다고 지난 3년 동안 엄청 올렸어요. 그러나 옛날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 때도 똑같은 게 있었거든요. 올려놓으니까 보상가가 어떻게 해요? 확 올라가면서 그때 보상공화국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같이 벌어지는데 이주대책에 대한 이주대 주택 공급 기준이 현재 소유 거주하면서 손실보상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분, 분양아파트 공급 요청하는 분, 이런 분은 아파트를 받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주대책의 이주의 주택 공급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자리가 단독주택을 안 짓고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면 그 국민주택 규모를 일정 이들에게 주겠다. 이게 뭐다? 이주자 주택 공급이에요. 이것도 이제 진행되는 게 있는데 사실 이주자 주택 공급에 대한 거는 실행력이 약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주자 주택 짓는 게 아니면 이 자리 이쪽은 IT밸리 짓는 데잖아요. 무슨 이해되죠? 아파트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나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 대상자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건축물의 요건, 적법 건물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유요건, 당해 건축물 소유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적법 건물을 가진 소유자들은 달라지는 거죠. 정리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주보상법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여기에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수도권은 1년 전 이전부터 거주해야 된다.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병, 요양, 징집, 공무, 취약 이런 것 때문에 옮긴 경우는 괜찮다. 여기 과천 보금자리 주택의 사무국장님이 우리 여러분 요 5시 끝나면 여기 VIP만 수업 듣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주택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주 딱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뻔했대요. 못 받을 뻔했는데 딱 하나 라번 취약 있죠. 이분이 딱 2달을 저쪽으로 나가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애가 학교 가니까 이쪽에서는 학교가 그쪽으로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서 취약 때문에 나갔던 것 때문에 소송해서 이겼나 봐요, 이번에. 그런 경우는 이거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다음은 지금 협의 양도인 딱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지구 공람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전부 협의에 의해서 양도한 자를 말한다. 그 면적이 얼마? 1000m 조금 넘어가고 비소권은 400이 넘어갈 때. 자, 이런 얘기 해볼까요? 내가 지금 1000m 제곱이 넘어가는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수용을 당해요. 그럼 보상받았죠? 준다는 돈을 그냥 조용히 받았다면 이 사람 뭐가 돼요? 협의택지를 가져와요.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아까 이주대책은 굉장히 싸게 받았죠. 근데 협의택지는 어떻게 해요? 정가대로 계약해요. 단 하나, 남들은 내가 받겠다고 딱 입찰표를 넣으면 추첨으로 당첨이 돼야 돼요. 보통 800대 1 합니다. 요거를 수의계약하니까 당첨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앉은 자리에서 굉장한 피를 받아요. 이게 협의택지예요. 그럼 이런 협의택지에 대한 얘기를 받게 되는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협의 양도인 택지는 조성원가의 110%를 받는다. 수도권은 감정가격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데는 감정가 이거 어떻게 해요? 매각가거든요. 그럼 남들은 이걸 추첨으로 당첨되면 로또라고 하는데 우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다음 각구에 해당하는 부분 해가지고 생활대책 용지 이건 뭐냐면 상업용지 18이나 27 대략 어떻게 해요? 5평 정도 주는 거죠. 여러분 조합해 보면 유달리 화원이 많아요. 이게 수용당하면 이네들은 상가 점포 공급 대상자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상업용지 같은 데 일정 부분의 땅을 받아요. 다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들이 이걸 받으면 상가조합이라는 얘기 등장하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상가조합 모집합니다 하면은 이런 딱지 받은 사람이 대략 뭐 5평 정도 가진 사람 10명이 모이면 50평 100명이 모이면 500평 요걸 모아서 조합으로 그들이 시행사업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얘기 대상제는 뭐 허가점포 소유영업자, 영농자, 화해농 그 다음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빠져요.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인천은 이제 끝났고 경기도 권역에서 할 때는 딱 하나인데 거기도 빼요. 강의가 초점을 잃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국민주택 공급자 소유자에서 이들에게 현재 무주택 세대원에서는 주택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공급되는 거. 뭐냐면 공공사업으로 돼서 내가 주택을 수용당했다면 이런 철거주택 소유자한테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건 적법주택인데 89년 3월 30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가구주택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이전의 주택은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 해볼까요? 89년도 이전에 무허가 건물은 다 이걸 보호해줬는데 89년 3월 30일부터는 무허가 주택은 보호 안 한다고 법을 만든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당 공공사업 시행되는 철거주택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은 이걸 받는데 자, 여기 다시 보면 이런 뭐 세입자 얘기도 빼고 이것도 빼요. 예, 그 다음에 서울시에 대한 얘기 철거민 주택 나오죠.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도시계획 수준 추진으로 철거된 주택 무허가 건축물에 소유자 세입자들에 대해서도 협의에 응한 사람들은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받아요.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활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빼요. 예. 여러분 여기 지금 잠깐 보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178-18 3호번지인데 토지는 매각 제외 건물만 매각되어 있죠. 1287만 7천 원인데 낙찰 5128만원 12명 저희가 됐어요. 이거 낙찰받은 게 저희 회사예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아니라 이게 저예요. 제가 이거 받은 이유는 1287만원짜리 이런 주택을 왜 받았을까? 여러분 좌측에 그림 보이죠? 도로변 옆에 무허가 건물이 쭉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이걸 받았어요. 제가 받은 이유 1200짜리를 5천에 받은 이유는 나중에 이게 철거되고 수용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요? 보상이 5천만 원 넘을 것이다가 아니라 저는 뭐가 돼요? 철거민 입주권이 있잖아요. 도시계획 사업으로. 그러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서울 국민주택 특별 공급자가 되니까 국민주택 85m 이내 국민주택으로 받게 되는 아파트를 특별 공급을 받는다고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실행돼서 지금 됐다면 지금 이 정도 아파트면 10억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5천 투자해서 10억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가 됐느냐면 저희가 미납된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거 취하로 종결되었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들내미랑 유튜브 보는데 치타가 영양을 딱 잡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지 걔 목숨을 딱 끊으면 다른 건 안 하고 혀하고 눈을 파먹는데 먼저. 그리고 다시 뱃살을 파먹기 시작한대요. 왜 반드시 혀를 먼저 파는 줄 아세요? 얘들이 사냥력은 좋지만 전투력이 약해서 그 다음 포식자가 날려오면 뺏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뺏기기 전에 제일 영양분이 많은 데가 혀래요. 눈. 거기부터 먼저 먹는 거래요. 약한 동물이 공격력은 있지만 전투력이 약할 때 걔들의 생활 습성이죠. 이 얘기 왜 하는지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죠? 제가 낙찰을 받아놨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안다면 여기 지금 있는 윤병원 씨가 많은 돈을 못 내서 경매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아는 사람이 12명이나 들어왔잖아요. 이런 물건에 왜 12명이나 들어왔을까요? 선수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선수들은 이 물건의 맥시멈 가치를 모르니까 12명이 경합을 할 때 고만 쓸 때 3,800, 4,100 쓰고 그다음에 저였거든요. 됐잖아요. 됐고 났을 때 이겁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홍길동이가 됐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주영이가 됐다는 게 문제였어요. 왜냐면 여러분 2010년도만 해도 이 경매계에서는 폭풍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공포경매라는 걸 처음 읽고 나서 구독전에서 처음으로 공포경매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이주영을 다 알았거든요. 근데 낙찰자가 개인명 이주영 딱 뜨니까 이주영이 5천을 받은 건 저 사람이 이런 거 1, 2억 벌려고 먹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돌리니까 갑자기 이쪽에 가서 돈 주고 물건을 사버린 거예요. 제 얘기 뭔지 이해되죠? 그래서 경매는 취하돼서 종결 처리됐어요. 무슨 이해되죠? 그럼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죠. 수용과 주택에 대한 선호도. 이 두 가지 도끼를 잡는 하나의 예잖아요. 다른 얘기 보여줄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과거와 현재 모습은 집들 다 없어지고 여기 뭐 생겼어요? 뭐 관리사무소 하나 생겼잖아요. 동사무소 관리사무소. 그리고 뒤에 아파트는 그대로 있고. 자, 다음은 이런 걸로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이때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이거 6천에 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들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6천에 사갖고 아파트 85m 저거 아파트 하나 주면 이쪽 동네 85m 저거 아파트 얼마인지 한번 가서 알아보세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금 가정 파탄이 있었어요. 여기 거주해야 되니까 당분간 여기 가서 애랑 와이프랑 살아야 된다. 일단 변소가 재래식이에요. 보일러가 연탄대입니다. 와이프가 말을 안 해요. 요즘은 가끔 이걸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르니까 당신이 안 간다고 해도 끄집어 갖다 넣었어야지. 요거 시세를 아니까. 근데 그 당시는 이혼한다고 했어 이거.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 뒤로 이제 여러분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와요. 개발제한구역에 이주권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별도법이 등장을 해요. 개발제한구역을 MB 때부터 보금자리 주택으로 수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는 전국도의 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지방에다 개발제한구역 수용해서 신도시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MB는 수도권에다 한다고 했고, 근데 이 정권이 바뀌면서 앞에 정부의 정책을 뒤에 정부가 이어가질 않아요. 왜? 앞에 정부의 정책을 뒤에 정부가 열심히 해서 마무리 지면 앞에 정부가 뜨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개판을 놓고 밭을 놓으니까
그냥 막 지지멸렬 가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똑같이 주택이 있어서 수용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상받을 때 이 사람도 딱지가 나오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한 20년 기다리면 죽어요.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원주민들. 그러니까 잘 버티면 50명 딱지를 보여야 되는데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5명 남았다. 15명이 없어져요. 그러면 미안한 일인데 사업을 지연시킨 미안한 사업주체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거는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이 2016년도에 바뀌면서 이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주택을 누가 수용인지 관계없이 보상금 마지막 받은 자에게 딱지를 준다. 이게 등장을 해요. 이해되세요? 다시 볼게요. 여러분 개발제한구역 안에 만약에 주택이 경매 나왔다. 이거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제 받고 오늘 잔금 내고 일주일 뒤에 보상받으면 이 사람이 딱지가 생겨요. 어디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그럼 제가 이거 왜 강조하느냐? 현재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주택 공급 3기 신도시 1차, 2차, 3차가 경기도 수도권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잘 보라고요. 그게 어디예요?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들은 수용 보상 받을 때 공시지가가 올랐으니까 보상금도 짭짤한데 뭐가 생겨요? 딱지가 생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들은 조성 원가 80%의 집을 지을 권리가 생겨요. 정리되세요? 그러면 이런 집이 과연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아까도 얘기했죠. 아파트 시대는 여러분 두고 보세요. 4, 5년 뒤에 지금 갭 투자하고 땅 산 사람들 다 물릴 겁니다. 2년만 이대로 더 가면 단독주택 선도가 높아질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자가격리는 안 당해봤지만 여기 인덕원역에 흡연실 있어요. 밑에 흡연실. 여기서 수업하다가 쉬는 시간 되면 담배 피는 분들이 여기 옆에 인덕원 김밥 앞에 가서 피는 분이 있어요. 이해되죠? 거기서 그 사람이 담배 폈다고 확진자가 얘기하는 바람에 한동안 여기를 털은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우리하고는 그때 운영을 안 했어요. 잠깐 청지하라고 해서. 그걸 피해갔어요. 이해되시죠? 오늘 담배 피우고 싶은 분들은 이쪽으로 나가면 2층으로 내려가면 쪽문 있어요. 거기 나가면 약간 2층 그 야외 시래기 있는 데 있어요. 그 공간으로 나가서 피세요. 저쪽 가서 피지 마시고. 이해되세요? 자, 자가격리가 당해질 때 여러분이 아파트에서 당하는 거랑 단독에서 당하는 거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는 현관 나가면 걸려요. 지옥입니다. 단독은 현관 나가도 마당만 안 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과연 어느 쪽의 선호도가 높아질 건가? 이해되시죠? 다시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옆에 단독 사는 사람 누가 걸렸다. 이거는 나한테 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옆에 우리 앞집 위에 동 3층 위가 걸렸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도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예요. 정리되세요? 여러분 지금 SNS 한번 보세요. 다가올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살벌하거든요. 무슨 병 예상하는데 올 여름에 만약에 온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평년도에 3.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 걸로 보인대요. 지금 이미 3도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동남아에 있는 무슨 아열대성 질병이랑 거기 그 옮기는 모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래요. 기온이 맞으니까. 그 모기 몰리면 여러분이 그런 질병에 걸린다고요. 제 얘기 뭔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전염병은 그 사람들한테는 내성관계에 그 약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약을 맞아도 60%에 대한 예방률밖에 안 된대요. 걔들은 오랫동안 내성관계가 있고 이런 거 좀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볼 때 단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건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게 단독을 사고 다닌다. 여러분 저쪽에 그러면 저 벌판에 있는 혼자 단독주택 가서 살려면 섬도 안 싸져요. 이해되죠? 기반시설 인프라가 갖춰진 단독주택을 선호한다고요. 그런 데가 신도시의 이주단지들이거든요. 이런 걸 싸게 사는 방법 생각해보고 제2주권 나오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해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됐다면 그 주택의 소유자에게 제2주권 준다. 그러면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잠깐 보세요. 토지는 매각제, 건물만 매각인데 47만 5천 원짜리가 8,200에 낙찰됐죠. 대한민국의 역대 뉴스에 나오는 사건 중에 가끔 입찰정에서 영 하나 잘못 써갖고 7천만 원 낙찰받을 걸 7억에 썼다 해서 보증금 뜯기면 뉴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그렇지 않은 게 액수가 앞대가리가 틀린데 공이 몇 개가 더 써준 거예요? 2개가 더 써줬네요. 그죠? 아니 47만 원짜리를 8,200에 받으면 2등은 또 8천만 원을 받았고 16명 들어왔죠.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석일까? 1번, 이 땅 속에 일제 때 도망가는 일본군이 다이아몬드를 숨겨놓은 소문이 돌았다. 맞아요?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좀 운동하고 부동산 뭐 경매하고 할 때 조금 거치는 친구들이랑 많이 알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 얘네 어머니 포주에 포주. 역전 옆에서. 사창가에서 그렇게 하는 애니까 완전 뭐 얘는 진짜 무슨 옛날 뭐 그 노래, 캔 노래, 그 노래 생각나는 애예요. 비겁하다 욕하지만 뭐 그렇게 더러운 뒷골목을 때 뭐 그렇게 사는 애인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얘네 살던 데가 옛날 일제 때 점령군들이 대전역 근처에 살 때 일본의 유명한 그런 한 가문이 여기서 살았대요. 근데 얘네들이 전쟁 나고 쫓겨갔는데 쫓겨가서 고향에 가서 사는데 얘네들 고향 본가에 있는 집이 다 불탔대요. 근데 얘네들 그 일본 애들은 지붕 위에 기와에 문양이 있는데 이 문양이 불타서 없어졌대요. 유일하게 남은 게 예전에 점령했을 때 한국에 와서 지었던 고건물 위에 기와 문양이 유일하게 남은 거래요. 일본 애들이 그거 사는 바람에 얘네 집은 팔자 고쳤어요. 그때부터 우리 모든 그 친구들이 다 집 다니면 기와만 봤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있었다고 가정하기에는 너무 얘기가 안 맞죠.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요 땅이 2018에 62194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물건이 47만 5,200원에 받아서 8,200까지 갔는데 이 물건도 취하가 됐죠. 여러분 이게 왜 취하됐을까요? 채권단이 그냥 취하시켰겠어요? 여기 보면 여기 2,100만 원인데 돈 받고도 주인은 가져가는데도 취하가 됐잖아요. 이것도 이 사람 똑같아요. 8,200 낙찰되고 됐다. 잔금 납부를 기다렸는데 이거 떨어진 사람이 아닌 말로 2억은 내고도 사겠네요. 왜? 요 고양시 덕양구 여기 나오죠. 보면 토지연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게 원활하지 않다고 나오는데 원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그림으로 봐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예? 안 나와요?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봐도 여기 있는 집 상태들 보이죠? 이런 집 47만 원도 누가 사람을 안 사죠. 이런 땅을 8,200에 16명이 들어온 게 집단적인 최면 상태가 아니면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들어와요? 이거 받으면
여러분 여기 그림으로 보여도 이 그림이 여기 지금 개발장구역이라는 표시란 거 알잖아요. 딱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취하된 건 왜 됐을까요? 왜 됐을까? 이게 뭐 그 사이 취하된 게 빚을 갚은 게 당연하죠. 나 같아도 이거 어떻게 해요? 8,200에 떨어져서 주입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억에 사겠다. 채권자 불러서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2천 갚아버리면 끝나는데 그럼 취하되는 거잖아요. 정리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 지금 제가 얘기하는 딱지티가 치겠다의 급소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요. 뭐 이주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근생 이주권 나오는데 이건 저희 회사가 여기 지금 받아서 이제 근생 이주권 받았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좀 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다른 개념의 얘기니까 빼고 여기 보면 이런 얘기도 하나 해볼게요. 상수원 보호구역의 이주권이 나오죠. 여러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기 전에 쓰는 물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보호구역에서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지 못해 증개처가 수 없는 경우에 기존 택의 철거 및 임금말로 이전, 이주권 줍니다. 개발장벽도 이게 있고 반발하는 수혜 등으로 이전 불가피한 건축물이 이전 도로 이렇게 될 때도 이주권 주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상수원 보호구역 이주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상수원 보호구역에 아까 같이 옛날에 사람이 살던 집이 다 떠나고 폐가가 있어요. 집이. 이해되죠? 그러면 이런 폐가가 있을 때 이런 주택을 누군가 갖고 있었는데 땅은 남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경매라서 받았어요. 받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싸게 받았어요. 남들 볼 땐 또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받은 여러분은 그쪽에서 법정사건 없으니까 철거하라고 내보내요. 그럼 나가는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정전부터 타인 소유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지 증개처가 쓰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임금말로 이전하게 될 때는 이주권 딱지가 나온다고요. 이해되세요? 양평 같은 데에 여러분 이런 전원주택 기가 막히게 줘서 팔당어 보인다. 이런 데 땅값 장난 아니거든요.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싸게 사서 질 수가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주권 개념이고 이런 단주택 수요가 높아질 때 이런 거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그런 어떤 투자의 그림이 돼요. 그러면 야 이런 거 배웠다. 내가 뭔가 이것 때문에 돈 벌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잠깐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잠깐 껐다가 이분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10여 년 같이 한 공개특강 킬러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분들은 내가 강릉에 가서 공개특강에도 와요. 변함없는 제 지지를 보내요. 절대 수강 등록은 안 해요. 공개특강만 쫓아서 듣고 가고 딱 아이템 잡아서 돈 벌 것 같다 해요. 공원부지 뭐 어떻게 하는데 돈 벌었다니 이상한 거 받아와서 또 상담하고 이게 아니라 이런 거다 했더니 막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공개특강 막 다음번 할 때 와서 물어봐서 이건 잘못된 거다 했더니 막 저쪽에서 1교시 끝내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막 욕을 해요. 막 이렇게 손 막 가리키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왜 공개특강 때는 그런 얘기 안 했느냐. 여러분 공개특강은 이런 게 돈 번다 얘기하는 거지 그 물건에 대한 나머지 입체적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이거를 제가 딱지튀기 특강 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거 예전에 특강으로 해서 이게 50만 원씩 받고 했던 강의예요. 근데 그때는 이거보다 좀 자세히 했죠. 하지만 그 특강 이후에 본강의 등록을 얘기했더니 등록 안 받고 그것만 받고 딱 갔을 때 여러분 토지는 매각 제외 건물 면적 8.933 주택 260만 원짜리 주택이 경매 나왔는데 이 물건이 2억 3천
여러 명 들어왔는데 차순위가 1억 7천 미납됐어요.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 느낌 아니까 딱 내가 수업했던 그 내용 그대로죠. 이제 여기는 사람이 살 수는 없고 귀신이 살면 딱 맞을 것 같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 땅이 토지는 매각지에서 건물만 나왔잖아요. 건물만 나왔고 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나올 때 많은 사람이 공개특강 들은 사람들이 내 공개특강 내용들만 보면 이 물건은 대박이에요. 2억 3천이라도 받기만 하면 딱지가 생긴다. 이 딱지가 암만 못해도 10억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았죠. 받았지만 미납됐어요. 이건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물건은 상위 구조계획으로 볼 때 빙산의 일각처럼 위에 볼 때 우리가 배운 특강으로 보면 완벽한 물건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규 수업을 들을 때 이에 관련된 공부를 해보면 아 저런 물건이 공개 특강용으로 쓰인 거는 있지만 10개 중에 2~3개는 맞지만 7개는 받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요. 물론 이건 있죠.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왜? 입찰 보증금이 2, 30이니까. 2, 30 내고 어떻게 해요? 한번 배웠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저기 2, 3천이면 근데 그때 내용이 달라지겠죠. 근데 저 물건은 왜 받으면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공부가 되느냐? 이게 문제죠.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공개 특강 오신 건 너무나 감사드려요. 하지만 공개 특강에서 뭔가 엄청난 걸 얻어가겠다. 그럼 나도 이렇게 엄청난 걸 드리면 와 저분들이 동기부여에 대해서 등록하겠지 했는데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가요. 근데 그럼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런 걸 또 받아와요. 그 다음 공개 특강 때 와요. 다른 데 가서도. 오는 이유 수업한 걸 받았으니까 물어보고 싶거든요. 저쪽 막 대구에 갔을 때도 와요. 받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면 이건 아닙니다 하면 깜짝 놀라요. 왜 그건 그때 얘기 안 했느냐? 이건 경우의 수가 몇백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몇백 가지를 다 얘기할 수가 없다. 이것도 몇백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물건은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냥 막 높게 써서 받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그 후에 알아보다 깨지면서 배워도 돼요. 이렇게 배우는 건 효율적이죠. 왜냐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배우려면 53만 원의 교육비도 내야 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엄청난 시간도 빼야 되고. 2번째는 본강의 등록을 하신 분들은 이런 물건 나올 때 순차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요. 저는 이거 딱 보고 안 되는 거 알았거든요. 되는 줄 알아서 우리 들어갔죠?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정리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물건을 선별하는 방법이고 요에 대한 것이 오늘 딱지뜨기 특강의 한 예입니다. 요게 왜 안 되는지는 나중에 등록하신 분들은 본강의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건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원래 딱지치기 특강을 2시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좀 다른 쪽의 강의가 구성된 게 있어서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1시간 동안 또 다른 쪽 강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